신상정보 공개하고 고지.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이 알림이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이제 공개고, 고지는 개별적으로 알리는 건데, 그 대상은 고지 대상자가 속한 읍면동의 아동 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저번에 누구였지? 조두순이나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고지 대상자인 거야. 그 성범죄자. 그 사람이 안산에 산다는 거야. 그 사람이 속한 읍면동의 아빠, 엄마. 보통 아빠겠죠. 그러니까 자식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성폭력 범죄로 기소가 돼서 처벌까지 받게 되신 그런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변호사님 저 이거 전자발찌를 제가 차야 되나요?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다 공개되는 건가요? 취업도 제한된다고 하는데 취업도 못 하나요?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이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성범죄라는 건 사실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강한 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만든 게 사실 재범을 없애려는 목적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근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징역 갔다 왔는데 벌금 내고 다 했는데 갑자기 뭐 전자발찌 차라 그러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갖고 전 국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 이름 다 나오고 취직도 못하고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각자 입장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제도들이 도대체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거는 여러분 전자발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뭐를 채워놓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왔는지 이런 걸 관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 성폭력 범죄하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 범죄, 최근에 스토킹 범죄까지도 전자발찌 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폭력 범죄면 모두 다 전자발찌 차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 특정 성폭력 범죄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법에 이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를 열거했고,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적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그러니까 비교적 경이하다라고 비교적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 몇 개를 뺐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라고 무조건 다 차야 되는 거 아니고, 성폭력 범죄 외에도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스토킹 범죄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상 정보 등록, 고지, 공개. 자, 여러분 제도가 3개예요. 등록, 공개, 고지. 이 3개의 요건이 살짝 달라요. 자, 먼저 등록부터 볼게요. 이 등록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신상 정보를 관리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그냥 그거를 기록해 놓겠다. 이게 이제 등록이에요. 어디로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자, 신상 정보 등록의 경우는 특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 또는 약식 명령이 확정된 자여야 되고, 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나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시청과 같은 몇 개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정보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신상정보 공개하고 고지.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이 알림이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이제 공개고, 신상정보 고지는 알리는 건데 개별적으로 알리는 게 고지예요. 공개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고, 고지는 개별적으로 알리는 건데, 그 대상은 고지 대상자가 속한 읍면동의 아동 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저번에 누구였지? 조두순이나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고지 대상자인 거야. 그 성범죄자. 그 사람이 안산에 산다는 거야. 그 사람이 속한 읍면동의 아빠, 엄마. 보통 아빠겠죠. 그러니까 자식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방법은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일단 가요. 카카오톡 갔는데 카카오톡 확인을 안 한다. 그럼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정보 공개하고 고지는 그 대상 범죄는 동일해요.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런 성범죄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되는데, 이 신상 정보 공개하고 고지에 예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 예외가 뭐냐면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러니까 범죄자 본인이 아동 청소년인 거야. 아직 어려. 그러면 신상 정보
공개나 고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그 밖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거는 조금 불분명하잖아요. 어떨 때 도대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제 재판에서 크게 다툼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좋다 얘가 내가 나쁜 짓을 했고 징역 살아라서 살았어. 근데 신상 정보가 등록이 돼가지고 오는 사람이 다 본다? 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 사람한테 이거 신상 정보까지 이렇게 공개하고 고지해야 돼?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이 사유는. 그래서 요거는 크게 다툼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돼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등록까지는 했더라도 나라에서는 보관해도 이거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고지하지는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기하지 말고 잘 변론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어떻게 돼 있냐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10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사장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 될 수 없거나 그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거나 근로자로 들어갈 수 없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사실상의 노무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사장님도 안 되고 그냥 직원으로도 안 되고 근로계약서 안 쓰고 그냥 거기서 청소만 하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도 안 된다. 얼씬도 하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빠지는 범죄가 없어요. 성범죄면 다 되고 이 대상 기관이 매우 늘어나서 지금은 도저히 이걸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늘어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린이들 이렇게 하는 시설, 복지센터 이런 걸 다 안 된다는 건데 조금 여러분 특이한 거 뭐 있냐면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비사업 종사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경비 아저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이제 아마 자막에 몇 가지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고 사실은 요게 하여튼 눈 떴다 감았다 하면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